네, 안녕하세요. 성지초 2학년 친구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곱셈 99 4차식 3단 그리고 6단 곱셈 99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34쪽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림을 보고 3의 몇 묶음 혹은 3의 몇 배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림을 보고 6의 몇 묶음, 그리고 6의 몇 배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배워볼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3과 6의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6의 곱셈 99를 같이 배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4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버스 의자 한 줄에 어린이가 3명씩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린이의 수를 알아보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자, 한 줄에 3명씩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한 줄을 한 묶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한 묶음이라 생각을 한다면 여기 버스에 타고 있는, 첫 번째 버스에 타고 있는 이 학생의 수를 구할 때에는 3명씩 몇 묶음이다? 세 묶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3명씩 세 묶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3의 몇 배다? 3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의 3배를 곱셈으로 표현을 하면요. 3 곱하기 3이 되겠죠. 이 3 곱하기 3은 여러분들 3단 외웠듯이 9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버스를 한번 봅시다. 한 줄이 더 이제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총 4줄이 되었습니다. 이 줄을 묶음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 버스에는 3명씩 몇 묶음이다? 4묶음이 타고 있다. 3명씩 4묶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3명씩 4묶음은 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3의 몇 배다? 4배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의 4배를 곱셈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3의 4배니까 3 곱하기 4가 되면서 3, 4, 12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기 전에 자, 버스 의자에 한 줄씩 더 앉으면 어린은 몇 명씩 많아지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한 줄을 한 묶음이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얘기를 했죠. 줄을 묶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묶음에 몇 명씩 타고 있었어요? 3명씩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묶음이 늘어나면, 한 줄이 늘어나면 3명씩 많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3 곱하기 4는 3 곱하기 3보다 얼마나 더 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곱하기 4를 우리는 한번 말로 먼저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 곱하기 3도 밑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지만 먼저 3 곱하기 4를 이제 말로 표현을 해보면 자, 3개씩 몇 묶음이었다? 4묶음이었다.
그렇죠. 한 묶음에 세 개가 들어간다. 그런데 그게 네 묶음이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3 곱하기 4를 세 개씩 네 묶음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 세 개씩 한 묶음이 있고 세 개씩 두 묶음이 있고 세 개씩 세 묶음이 있으니까 마지막 네 묶음째를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3 곱하기 4는. 자, 이제 3 곱하기 4는 3 곱하기 3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더 큰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 곱하기 3은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3개씩 몇 묶음이에요? 세 묶음이죠. 자, 3개씩 세 묶음이기 때문에 자, 3개씩 네 묶음과 3개씩 세 묶음을 비교를 했을 때 3 곱하기 4가 한 묶음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을 통해서나 그림을 통해서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4는 3 곱하기 3보다 3개씩 한 묶음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3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페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35페이지입니다. 자, 3 곱하기 4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3 곱하기 4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3 곱하기 4는 자, 우리가 이걸 먼저 말로 표현을 하면 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말로 먼저 표현을 해보면 3개씩 몇 묶음이다. 네 묶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3개씩 네 묶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3씩 몇 번을 더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3개씩 네 묶음이니까 3개짜리가 네 묶음이 있으니까 3씩 당연히 4번 더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3개의 한 묶음이니까 그게 4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묶음이. 그렇기 때문에 3개씩 네 묶음이다라는 말과 3씩 4번 더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를 덧셈식으로 표현을 해봤더니 3을 4번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3을 4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12라는 답이 나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친구는 어떻게 했냐? 3 곱하기 3의 네모의 수를 더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3 곱하기 4는 3개씩 네 묶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3 곱하기 3은 3개씩 몇 묶음이에요? 3개씩 세 묶음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둘이 비교를 해봤을 때 3개씩 한 묶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즉, 3 곱하기 4는 3 곱하기 3보다 3개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에 3을 한 번 더 더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은 9라는 것을 우리는 3단, 9구단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9에다가 3을 더하면 3 곱하기 4가 나올 건데 3 곱하기 4는 12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공부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강조를 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단 곱셈 구구를 알아보는 활동, 풍선을 이용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 3개씩 지금 한 묶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묶음의 수를 한번 세보면요. 여기는 둘, 셋, 넷, 5묶음입니다. 그래서 3개씩 5묶음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3의 몇 배, 5배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의 5배를 곱셈으로 표현을 하면 3 곱하기 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음을 세주면 되겠죠. 3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묶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3개씩 6묶음, 결국에는 3의 6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의 6배를 곱셈으로 표현을 한 결과 3 곱하기 6이 나왔고 3, 6, 18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풍선을 한번 보면요. 자, 3개짜리가 7묶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의 7배, 뭐 3개씩 7묶음 이렇게 표현을 해서 3 곱하기 7이라는 곱셈식이 나왔고 3, 7에 21. 왜냐? 3 곱하기 5는 15고 3 곱하기 6은 18이니까 여기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여기는 3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6에서 7로 하나가 늘어났기 때문에 18에서 3이 늘어나겠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규칙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규칙은 밑에서 같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3단 곱셈 구구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여기가 얼마씩 늘어나는지를 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처럼 여기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여기에서는 얼마씩 늘어나냐. 자, 3 곱하기 1에서는 3이었어요. 3 곱하기 2에서는 6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3에서 6으로 3만큼 늘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여기 이 답의 부분은 3개씩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는 수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그 곱은 3개씩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3에서 6이 됐고 6에서 3을 더하면 9가 되듯이 이렇게 차례차례 여러분들이 네모칸을 채워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5는 15다. 왜냐하면 3 곱하기 4에서 3을 더하기 때문에 3 곱하기 6은 18. 마찬가지로. 자, 5, 6. 그래서 3 곱하기 7은 21. 3 곱하기 8은 24. 3 곱하기 9는 27.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보고 3단 곱셈구구의 규칙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36쪽이 되겠고요. 36쪽에는 드디어 6단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3단 이후에 왜 6단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왜 3단 뒤에 왜 6단이 나왔을까? 그거를 6단이 배운 뒤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단과 6단 사이에 어떤 숨겨진 규칙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을 하면 6단을 외우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6단으로 넘어왔습니다. 6단으로 넘어왔는데요.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트 한 대에 어린이가 6명씩 타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수를 알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보트 한 대를 마찬가지로 한 대를 묶음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이 그림에서는 6명씩 두 묶음이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6명씩 두 묶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인 배로 표현을 하면 6의 2배라고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6의 2배를 곱셈으로 표현을 하면 6 곱하기 2가 되면서 6 곱하기 2는 12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그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을 해보면 6명씩 몇 묶음이에요? 여기는 세 묶음이기 때문에 6명씩 세 묶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6의 몇 배? 3배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의 3배는 곱셈으로 마찬가지로 6 곱하기 3이다 라고 표현을 가능하고요. 그래서 6 곱하기 3은 18이라는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트가 한 대씩 늘어날수록 이라고 했는데 한 대는 결국에 우리는 한 묶음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한 묶음씩 늘어날수록 몇 명이 늘어나나요? 한 묶음에 6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6명씩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6 곱하기 3과 6 곱하기 2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을 해보면 정말 쉬워요. 먼저 6 곱하기 2를 표현을 해보면 6개씩 몇 묶음이다. 6개씩 두 묶음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6개씩 두 묶음은 다시 곱셈으로 표현을 하면 6의 2배, 결국 6 곱하기 2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 곱하기 2와 6개씩 두 묶음이라는 이 표현 방법을 자유자재로 잘 해야만 곱셈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6 곱하기 3도 말로 표현을 해보면 6개씩 몇 묶음이다. 세 묶음이다. 즉, 6 곱하기 2는 6개짜리가 두 묶음이 있고 6 곱하기 3은 6개짜리가 세 묶음이 있기 때문에 6 곱하기 3이 6 곱하기 2보다 한 묶음이 더 많죠? 한 묶음에는 6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6개를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되고요. 결국에는 6 곱하기 3은 6 곱하기 2보다 6만큼 더 크다라는 사실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6단 곱셈구구를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계속 6씩 더하는 방법이 있겠죠. 6씩 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 의미를 잘 알면 됩니다. 이 곱하는 수를 잘 알면 되는데요. 자, 6 곱하기 1은 마찬가지로 6개씩 한 묶음이고 6 곱하기 2는 6개씩 두 묶음이잖아요. 자, 곱하는 수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묶음이 하나씩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6 곱하기 3은 6개짜리가 3묶음이고 6 곱하기 4는 6개짜리가 4묶음이기 때문에 이 곱하는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묶음이 늘어나는구나, 묶음을 더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씩 한 묶음은 6만 하나 써주면 되겠죠. 6개씩 두 묶음은 6개씩 2개이기 때문에 6 더하기 6이 될 거고요. 6개 세묶음은 6을 3번 더하는 거고 6 곱하기 4는 6개씩 네묶음이기 때문에 6을 4번 더해준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정말 편하게 곱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곱에 6만큼 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자, 6 곱하기 1이 있습니다. 그리고 6이라는 수가 나왔죠. 자, 6 곱하기 2는 자, 이 6 곱하기 1에 몇을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6을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6 곱하기 3은 앞에 곱인 6 곱하기 2보다 6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앞에 곱에 6을 더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 또 있다는 거 이렇게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드디어 이제 6단 곱셈 구구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이 곱하는 수는 묶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 곱하기 1은 6개씩 한 묶음. 자, 그런데 이 묶음이 하나씩 늘어난다. 자, 여기는 6개씩 한 묶음이니까 당연히 6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6개씩 두 묶음이기 때문에 앞에 것보다 한 묶음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6개짜리가 두 묶음이라는 것은 6을 2번 더한 거다. 여긴 6이 한 번이었잖아요. 결국에는 6씩 더해진다라는 것을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는 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은 결국에 답은 6개씩 더한 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결국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곱셈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말로 자유자재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곱셈식을 이해를 하냐 이해를 하지 못하냐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곱셈을 보면 말로 표현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6 곱하기 6 같은 경우는 6개씩 6묶음, 그리고 이거를 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6의 몇 배다? 6배다 라는 것을 이렇게 연습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줘야 곱셈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 곱하기 8은 42에다 6을 더하면 48, 마지막으로 6, 9, 54입니다. 학생들 중에 6단을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 곱셈의 의미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단을 잘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6단을 잘 못 외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곱셈을 외우려고만 해서 그렇습니다. 외우려고만 해서 그런데 이 원리를,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나간다면 6단도 3단처럼 충분히 이렇게 편하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과 3단과 6단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는 어디를 피냐면요. 죄송합니다. 밑에 문제 하나가 더 남아 있었네요. 밑에 문제 하나 더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과 6단이 같이 나왔네요. 자, 3단과 6단이 같이 나왔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3단과 6단의 관계를 잘 알아야만이 쉽게 구구단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3단 곱셈구구를 이용을 해서 감자의 수를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3단이라는 거는 여기 앞에 3이라는 거는 세 개씩이죠. 개씩. 자, 6단을 사용한다는 거는 6개씩 세봐라 라는 거겠죠. 자, 먼저 3개씩 한번 세봅시다. 3개씩 몇 묶음인지만 세보면 되겠죠. 자, 몇 묶음인지 한번 세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국에 3개씩 몇 묶음이다? 8묶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8에 24라는 사실을 아는데, 자, 이제 6개씩 한번 묶어보자 라는 겁니다. 자, 6개를 한 번에 묶게 되면, 자, 한 묶음, 자,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이렇게 네 묶음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라, 3에서 6으로 2배가 커졌네요. 자, 그래서 6, 4, 24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3단과 6단 사이에 관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 3 곱하기 8과 6 곱하기 4를 그림으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만이 그 관계를 잘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한번 3단 곱셈 구구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다시 35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35쪽 3단 곱셈구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3단과 6단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3단 곱셈구구표를 다시 한번 채워봅시다. 3, 4, 12, 3, 5, 15, 3, 6, 18, 3, 7, 21, 3, 8, 24, 3, 9, 27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한번 6단 한번 찾아보세요. 3단 안에서 6단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단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3 곱하기 2는 6. 그리고 3 곱하기 4는 12. 3 곱하기 6은 18. 그리고 3 곱하기 8은 24.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6단에서 나온 부분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3단 곱셈구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6단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도 한번 6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개씩 두 묶음이 있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3개씩 두 묶음이 있다라는 거는 3개씩 두 묶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6개씩 한 묶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죠. 3개씩 두 묶음은 결국에는 6개씩 한 묶음이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3 곱하기 2는 6 곱하기 1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3 곱하기 4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 곱하기 4는
3개씩 몇 묶음이기 때문에 4묶음이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자 3개씩 4묶음을 한번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3개씩 4묶음을 표현을 해봤죠? 맞죠? 3개씩 4묶음을 표현을 해봤는데 자 이거를 이제 6개씩 한번 몇 묶음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이걸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아까는 3개씩 해서 4묶음이 나왔는데 3 곱하기 4라는 거는 3개씩 해서 4묶음이 나왔는데 이걸 다시 6개씩 한번 묶어보자 이겁니다. 6개씩 한번 이렇게 묶어보면 한 묶음, 2묶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 곱하기 4는 뭐랑 똑같다? 6개씩 2묶음과 똑같기 때문에 자, 2묶음과 똑같기 때문에 3 곱하기 4는 결국에는 6 곱하기 2와 똑같다. 아까 3 곱하기 2는 6 곱하기 1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한 칸씩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칸씩이 아니라 여기 2칸씩 띄고 있죠. 2칸씩 띄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는 이 2칸인 3 곱하기 6을 여러분들이 또 표현을 하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6 곱하기 3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2칸을 또 띄게 되면 3 곱하기 8은 3개씩 8묶음이니까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제 6개씩 다시 묶어보면 6 곱하기 4랑 똑같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냐 없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3단과 6단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3단 곱셈구구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서 6단 곱셈구구를 찾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림으로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서 3개씩 묶어보고 또 6개씩 묶어보고 하면서 그 3단과 6단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는 수학 익힘책 24쪽과 25쪽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24쪽과 25쪽을 공부를 하면서 복습을 하고 특히 이 곱셈을 말로 표현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 곱셈으로 표현을 하는 이 2가지가 자유자재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틈틈이 9구단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4단 그리고 8단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